이 땅을 팔아서 나누는 게 맞아. 우리 모두 돈이 필요하잖아. 형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 안 나세요? 그래. 너는 농사 짓는다고 여기에 얽매여 있겠지만 우리 삶도 중요하잖아. 저한테는 이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형, 제발 부모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뜻이라. 그럼 너만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거야? 너 혼자 잘 되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형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늘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셨던 거. 됐어.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설득당할 생각 없어.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62세 김수미입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왔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게는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고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흙냄새 맡으며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땅은 사람의 생명이자 가족의 뿌리다 라며 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컸던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작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을 묶어주던 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땅은 공평하게 나누라 는 뜻만 남기셨고 그 이유는 저희에게 맡기셨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저도 오빠도 동생도 공평하게 나누고 화목하게 지내자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했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빠가 먼저 땅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농업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을 지키기보다는 도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다며 땅을 매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형님, 부모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키셨는데 그걸 팔자고요? 이건 돈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생의 목소리엔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말도 동생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가 남긴 이 땅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 땅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읽고 온 추억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뜻인데 이렇게 쉽게 팔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너야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땅이 소중하게 느껴지겠지. 하지만 우리한텐 이 땅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해. 오빠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운 오빠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가슴 속 어딘가에선 그게 정말 옳은 길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빠는 부동산 중개인까지 알아보고 땅을 팔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생은 오빠에게 크게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님은 왜 부모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걸 무시해요? 형제 간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형제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동생의 말도, 현실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오빠의 말도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말다툼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땅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 같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제들과 갈라선 지금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가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과 함께 땅을 일구며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가족은 돈이 많진 않았지만 늘 정이 넘치는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에게 늘 말씀하셨죠. 땅이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지킨다. 이 땅만 있으면 우린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첫째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늘 오빠에게 가족을 잘 이끌어야 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생도 그런 오빠를 좋아하고 따랐죠. 저희 삼남매는 그렇게 화목하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사일은 늘 고되고 돈이 부족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를 앞에 앉혀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너희가 힘들어도 땅만 잘 지키면 분명 행복한 날이 올 거야. 그런 아버지의 신념은 어린 저희 마음에도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떠났지만 저는 부모님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농사는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죠. 가족이 함께하던 추억은 제겐 아직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도시로 나갔던 오빠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함께 웃고 떠드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가 들에서 돌아오시면 오빠와 동생이 손을 맞잡고 뛰어가던 모습. 그리고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런 모습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빠는 도시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더 바빠졌고,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면서 집에 오는 횟수가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어릴 적처럼 삼남매가 함께 모이는 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농사를 지으며 힘들어할 때마다 수미야,
너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연세가 들어 기운이 없어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는 자주 숨을 헐떡이셨고 평소 즐기시던 드릴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해 보니 아버지는 폐섬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섬유증이라는 병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져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오랜 시간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일한 사람들이 걸린다는데 아버지는 그 병이 왜 본인에게 찾아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농촌에서 청생 흙과 먼지를 마시며 일해온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논밭으로 나가셨고 고된 일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결국 아버지의 건강을 해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일손을 놓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논밭을 지켜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며 들로 나가려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뜯어말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쉬셔야 해요. 제발 건강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럴 때면 아버지는 늘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수미야,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땅과 함께 살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 이 땅을 잘 지켜줘. 그 말은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려 하셨던 건 단순히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가족과의 추억, 삶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결국 몇 년을 병마와 싸우다 작년 여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은 꼭 화목하게 지내라. 이 땅은 가족을 위해 남기는 거니까 잘 나누어 가져라.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저희 삼남매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유산을 두고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남매는 함께 모여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은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그 자리를 묵직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빠, 동생, 그리고 저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화목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우리 잘 지켜보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기신 뜻이니까.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오빠는 아침부터 집을 나서더니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단단히 굳어 보였습니다. 오빠는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와서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오빠의 목소리는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듯 단호했습니다. 내가 오늘 땅값 좀 알아보고 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땅값을 왜 알아본 거야?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땅을 팔면 우리 셋 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말이야. 오빠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현재 시세고 내가 마을 부근의 김 씨네 부동산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야. 이 정도 금액이라면 셋이 나눠서 각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을 거야.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서류를 바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 농담이지. 진짜로 이걸 팔자는 건 아니지? 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 셋 다 이 땅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차라리 지금 팔아서 각자 돈으로 나누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오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저와 동생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라고. 동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 이 땅은 더 이상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아니야. 내가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분명히 들었어. 지금이 매각할 최적의 시기라고. 오빠는 동생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어 자신이 다녀온 부동산 중개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김 씨네 부동산을 방문했다는 오빠는 그곳에서 시세를 정확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네 부동산은 오래된 곳이지만 신뢰도가 높은 중개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땅의 위치와 면적을 설명하며 시세를 확인받았고 현재 상황에서 청당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매매가 성사되면 총 금액은 15억에서 18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팔자고 했겠지.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동생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매수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오빠는 김 씨라는 중개인과의 상담 내용을 상세히 전하며 자신이 왜 매각을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형, 그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몰라? 이 땅이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의미라는 걸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부모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하지만 그게 꼭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 삶도 중요하잖아. 오빠는 차갑게 대꾸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니 숫자와 매각 조건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 김 씨 부동산의 명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가족의 뿌리다. 절대 욕심내지 말고 화목하게 지켜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가져온 서류와 동생의 분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끝내 눈물을 쏟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오빠의 행동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김 씨네 부동산을 방문해 매수자를 찾는 절차를 논의했고, 동생은 오빠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날마다 오빠에게 항의하며 싸웠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았습니다. 삼남매의 관계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가족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고, 동생은 오빠를 향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저 땅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땅을 팔겠다는 오빠의 주장은 이제 단순한 의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빠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매매 절차를 진행하며 자신이 설정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점점 낯선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땅을 팔겠다는 결정도 모자라 그것을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의 말처럼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일구며 가족의 희망을 심었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누나, 형이 김 씨네 부동산에서 매수자까지 찾아놨대. 계약 조건도 거의 끝났고 서명만 남았다고 하더라.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벌써 매수자까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답답한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부동산 계약서 초안과 김씨 부동산의 명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땅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매매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당 55만 원이라는 조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3,000평, 총 매매가는 16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오빠는 땅값을 더 높이 평가한 매수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누나도 형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알겠지? 돈 때문이야. 형한테 이 땅은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라고. 동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아버지가 이 땅을 이렇게 팔라고 남기신 건 아닐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형은 김 씨네 부동산과의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땅값을 알아보는 선에서 끝날 줄 알았지만 이미 매수자와 협의를 시작하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동생과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지만 오빠는 더는 설득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오빠는 그날 아침 일찍 부동산 사무소로 갔습니다. 김 씨네 부동산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작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중개인이었고 지역의 토지 매매와 관련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지난번에 상담하셨던 농지 문제로 오신 거죠?
김 대표는 친근한 미소로 오빠를 맞이했습니다. 네, 지난번 상담 이후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구체적인 계약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오빠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대표는 다시 농지에 대한 자료를 꺼내 확인하며 말했다.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평당 55만 원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매수자로부터 이미 받아놨습니다. 매수자는 근처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투자자 그룹입니다. 빠르게 계약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고 금액 지급 조건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매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나요? 우리 땅이 상속받은 재산이어서요. 김 대표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오빠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모든 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 지분에 따라 각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소유한 지분을 매각하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 몫만 먼저 매각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도 있다는 거죠. 오빠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계약서를 꺼내 오빠에게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는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총 금액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소유한 1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매수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도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법적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런 절차까지는 가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신중한 태도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상속 문제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과 상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변호사와 확인하시면 계약 진행이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오빠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죠. 법적으로 분쟁이 없도록 진행하고 싶으니까요. 김 대표의 소개로 오빠는 지역에서 상속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마을 중심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과 상담실 분위기가 신뢰를 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상담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오빠를 맞이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남기신 농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상속 재산이라 절차가 복잡할까 봐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오빠는 진지한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형이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농지가 공동 상속 상태로 유지되고 있군요. 형제분들 간 상속 분할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네.
아직 정확히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몫만 매각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객님이 소유한 지분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의 공유 상태에서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조정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매수자가 거래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매수자와의 계약 조건을 확실히 하고 동생분들과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빠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매수자와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생분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오빠는 변호사와 김씨 부동산 대표와의 상담을 마치고 한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단한 결심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매각하겠다는 오빠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생각을 넘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동생과 저를 부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 그거 또 무슨 서류야? 이제는 정말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러 온 거야? 동생의 목소리는 이미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정해. 이건 아직 계약서가 아니야. 오빠는 동생을 진정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문제점들을 상담받고 온 내용이야. 이걸 먼저 우리끼리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오빠. 일단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해봐.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 오빠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 현재 시세, 매수자의 제한 조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내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말해줄게. 변호사 말로는 현재 이 땅은 공동 상속 상태니까 나 혼자 전체를 매각할 수는 없다고 했어. 하지만 내 지분, 즉 3분의 1만 따로 매각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동생은 오빠의 말을 듣자마자 비꼬듯이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형 몫만 챙기면 끝이라는 거야? 나머지 20 그냥 남겨두겠다고? 그럼 그 땅은 단쪽짜리 땅이 돼버리는데 그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빠는 동생의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변호사에게 물어봤어. 나머지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어. 만약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몫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내 몫만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너희가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 저는 오빠와 동생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이 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재산으로 나눠 가지라고 한 게 아니야. 여긴 우리 가족의 뿌리야. 오빠 목만 팔겠다고 해도 결국 이 땅이 통째로 우리 손을 떠날 위험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 않나? 오빠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도 변호사랑 이야기했어. 만약 매수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경매를 통해 강제로 땅 전체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대. 하지만 매수자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희가 매각을 원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야. 동생은 오빠의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진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매수자가 경매로 땅 전체를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남아? 그리고 형이 땅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 이게 가족이야? 오빠도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아쳤습니다. 동생아,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는지 너도 알잖아. 너는 땅을 지키고 싶겠지만 난 지금 우리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이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며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둘 다 그만 좀 싸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겠어? 오빠와 동생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난 이미 변호사와 중개인과 다 얘기해봤고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우리 가족이 이 땅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야. 난 내 몫만큼 매각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동생은 이를 악물고 오빠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그게 형이 생각하는 최선이라면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을 거야. 법적으로도 가족으로도 이건 절대 옳지 않아.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변호사와 중개인에게 확인받은 말들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도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오빠가 남기고 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가져온 상담 결과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선택이 현실적이고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동생은 그것이 가족의 뿌리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말도 쉽게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가 가져온 서류와 설명은 동생에게 단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오빠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반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듯 했습니다. 형,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형 입장에서만 그런 거지.
우리 가족 입장에선 이게 말이 되는 선택이 아니야. 동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 생각한 결정이라고. 내가 내 몫을 팔아서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알아서 지킬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다면 그건 너한테 남은 몫이라고 생각해.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그 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우리한테 땅을 남긴 이유가 이런 식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게 아버지가 바란 모습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제 말은 두 사람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야. 난 더 이상 너희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변호사도 말했듯이 내 몫을 매각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동생은 오빠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소리쳤습니다. 형, 내가 이렇게 하고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부모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다고 생각해. 하지만 오빠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은 서류를 쳐다보며 이를 갈았고 저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형이 계약을 진행하면 나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볼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삼남매는 점점 서로 다른 길로 흩어져 갔습니다. 오빠는 매수자와의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오갔고, 동생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선택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동생의 말처럼 이 땅이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오빠는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김씨 부동산에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오빠에게 신뢰를 줄 만한 태도로 계약서를 설명하며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안에 매매 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조건은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나머지 상속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몫만 매각하는 것이니 나머지는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오빠는 계약서에 사인할 준비를 마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오빠의 계약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경매 절차를 막는 방법을 논의했고 심지어 오빠에게 직접 찾아가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 제발 이 계약을 멈춰. 우리 가족이 이 땅을 잃으면 그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가족의 유산이자 우리의 뿌리라고. 동생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오빠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 너도 내 길을 가고 나도 내 길을 갈게. 오빠의 말은 동생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얼마 후 오빠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자는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며 오빠의 지분은 매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얻은 돈으로 고시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계약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법적 대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남은 가족의 뜻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경매 절차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이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며 매매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누나, 형이 자기 목만 팔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매수자는 나머지 지분까지 모두 가져가려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동생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동생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가지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 무효화 요청으로 변호사는 공동 상속 재산의 특성상 오빠의 매수자와 체결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전체 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생은 이 계약이 가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매 절차 가처분 신청으로 매수자가 오빠의 지분을 인수한 후 나머지 지분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동생은 법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억과 공간이 담긴 곳입니다. 이를 지키려는 저의 의지는 형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동생의 말을 법적 논리로 정리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법적 대응에 대해 깊은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까지 나오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내 목만큼 매각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빠는 김씨 부동산 대표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동생의 가처분 신청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빠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동생분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경우 매수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거래를 중단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이미 서명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오빠에게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경매 절차까지 갈 경우입니다. 매수자가 나머지 지분을 얻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면 동생분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님의 이름도 계속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오빠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선 결국 동생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빠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의 분노와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고, 동생은 끝까지 법적 싸움을 준비하며 오빠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법적으로 형을 막아도 결국 이 땅은 우리가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문제야.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싸운다면 결국 오빠와 동생 둘 다 상처만 남지 않을까? 저는 요즘 매일 밤마다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오빠와 동생의 대립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말처럼 현실적인 선택이 맞는 걸까요? 아버지가 남긴 땅은 단순히 한 가족의 재산일 뿐일까요? 아니면 동생의 말처럼 이 땅은 우리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뿌리이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오빠와 동생은 그럴 여유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빠는 자신이 가족을 위한 현실적 결정을 했다고 믿고 있고, 동생은 오빠의 결정이 우리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줄까 봐 차마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현실과 이상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해야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몫을 팔아서라도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말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 땅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신 우리 가족의 뿌리입니다. 동생은 오빠의 행동이 가족의 유대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남남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 모두의 말이 옳게 들리기도 하고 모두가 틀렸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저는 그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오빠와 동생 중 누구의 선택에 더 공감하시겠습니까? 또, 제가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답답함과 막막함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질까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보지 못한 더 나은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이 땅을 두고 나눈 갈등이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